한국에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 치고 만신창이가 안 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현재 문재인까지. 이런데도 나만은 예외라고 여전히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들듭니다. IQ가 불나방 수준은 아닐지요. 이 중에서 과연 말년까지 국민 7, 80% 가까이가 존경을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지요. 존경까지는 그만두더라도 골병 안 들어서 퇴임하는 대통령이 과연 있었는지요. 기록만 놓고 보자면 대통령제는 우리 한국 국민과 우리 한국 문화에 안 맞는 제도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매번 실패하는 대통령들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 70년사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 왜 이런 후진적 민주주의가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잘못 건드려 결국 부통령 이기봉 일가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본인은 미국 하와이로 망명까지 가게 된 영광으로 시작해서 오욕으로 끝난 비극의 테이프를 끄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제도만 잘 정착시켜주고 정당 정치들이 선진화, 현대화할 수 있게 그 초석을 잘 닦아줬다면 오늘날까지도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운 국부로 존경받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 하에서 국정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장면 총리와 끊임없이 갈등했고 결국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장면에게 나라를 맡기느니 박정희가 더 다루기 쉽다는 심정으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무능한 대통령 윤보선을 무시하자 그때부터 태도를 돌변하여 야당의 대표, 상징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지요. 대통령 선거에 나서 박정희에게 연패하였고 나중에는 쓸쓸히 자연인처럼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풍은의 대통령 박정희는 출발 자체가 헌정 파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총과 대포를 주는 것은 국방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걸 갖고 청와대를 포위해 권력을 찬탈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반역 행위인 것이었지요.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집권 기간 내내 정통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그를 괴롭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삼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민주헌정으로 복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신까지는 안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박정희는 경제 발전론을 명문 삼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했지요. 보릿고개를 해결하고 나면 자기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최종에 가서 부하에게 총 맞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끝났으면 그 다음엔 정상적 체제가 들어섰어야 하는데 80년대의 비극이라고 얘기들 합니다마는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계속되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섰을 때는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겠지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두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서 판사의 심판,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는 장면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3당 통합을 통해 우여곡절 천신만고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 또한 말년이 불행한 것은 다른 분들과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분들이 징역, 망명, 자살 등으로 정말 험악하게 끝이 난 거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그래도 곱게 끝났다 할 수 있는 드문 경우로 하겠습니다. 김영삼의 비극은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곧바로 그의 하락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그 점을 그만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상도동계 정치인들을 빼고는 모두가 청와대식에는 안 가나? 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세월의 무서움을 모르고 청와대 생활이 안주하다가 끝판에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한 파국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YSF의 DJ는 후계 세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냄으로써 전체 가운데 가장 부드럽게 말년을 빠져나간 대통령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그의 파란만장을 살펴보면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다 느껴집니다. 말년에 자식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는 아버지가 되었으니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들을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출발해서 비참한 자살로 막을 내린 그야말로 풍운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향한 역동성,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이런 힘으로 극적으로 대통령이 들어섰고 부분적인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청와대를 걸어 나올 수 있었는데 최후엔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향차도 한국 정치가 더 질곡으로 빠진다는 것을 예고한 대통령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불행도 한국 정치의 비극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명박은 가장 큰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행운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민주당 세력은 약체였고 이명박 정권에 도전할 만한 그 어떤 세력들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출범하고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부터 급격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무명에 무능하기 짝이 없었고 강했던 당 조직들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 야당 세력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것이었지요. 결국 퇴임 이후 5년이나 더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 나이가 80이 다 된 노인임에도 결국 깜빵행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그 자리에 안 갔어야 좋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주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의 끝판왕이라 할 대통령이었다 할 것입니다. 부모 두 사람이 다 총탄으로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는 나이 70에 다가서는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운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세의 드라마 작가들이 연속극을 쓴다면 제1순위로 박근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의 비극도 이명박과 비슷하게 집권 세력의 인재풀을 너무 협소하게 썼던 것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 능력이 너무 약했다 하겠습니다. 장관들에게조차 대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이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줄 참모들도 없었다는 게 모든 문제의 씨앗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최약체 정권이었던 것입니다. 대구에서 국회의원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대한민국 팀의 총감독까지 했으니 비극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선 여러 대통령들이 다 비극으로 끝났으면 문 대통령은 이 비극을 마무리하겠다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만은 예겠지 한다면 그에 걸맞는 정치를 펼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잘못한 점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당을 섬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의 파쇼 체제들처럼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안 가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말로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입니다. 이러다간 지도자들 씨도 안 남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민주주의는 서로 궁합이 안 맞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참에 한번 심각하게 차렵게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참에 민주주의 반납하고 옛날처럼 왕정체제로 되돌아가는 길이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판단력이 없으니 왕이 다 판단해 주시고 지령 내려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저 먹는 것만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배급만 잘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들 하는 것도 귀찮은 것이니까 알아서 잘해 주려니 하고 당에 집권 세력에 하자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길은 지난 70여 년간 참 이꼴저꼴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된 민주선진 강국을 만들어 보자 하고 다시 차분하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길이 있습니다. 민주선진 강국을 다시 만들려면 삼권 분립을 정확하게 다시 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를 다시 정교하게 다듬고 한미 동맹 굳건하게 다지면서 주변 나라들하고 제대로 외교하고 북한 핵을 반드시 폐기시키거나 정 안 되면 우리라도 핵 배치를 다시 하고 이런 힘의 균형을 이룬 가운데 북한에 대해 개혁 개방 체제로 나오게끔 유도하고 서민과 중산층들 살만하다 소리 나오게끔 정책들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틀을 다시 하나씩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 다수가 독재를 원한다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참여해서 나라를 다시 민주 선진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독재적인 소수가 관제 여론과 관제 방송 언론 등을 동원한 뒤 가짜 선거도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는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 진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걸기에서 응징해 줘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지키려는 시민들이 없으면 금세 무너지는 허약한 체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